좋아라고 말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정품 판매도 그렇고 광고에서조차도 좋다라는 것만 많이 하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게 뉴스킨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화장품은 화장품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뉴스킨 거랑 일반 제품이 있다. 지금 화면 다 잡히고 있죠? 다 잡히죠? 이게 뉴스킨 거라고 예를 들고 이게 타사 거라고 예를 들면 화장품에는 유효 성분이라는 게 있고 증량제가 있어요. 유효 성분이 뭐냐면요. 실제로 이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성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셀트레스 리커버리 에센스가 재생이나 피부 진정 보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거기에 작용하는 유효 성분. 그리고 SK 이렇게 브랜드 말하면 안 되겠지? S 브랜드에 P 무슨 에센스 있어요. 그 에센스는 막걸리 효모 추출물이에요. 막걸리를 만들던 장인이 발견한 성분인데 계속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까 손이 뽀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뭐가 좋은 성분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고안된 게 그 에센스예요. 뭐 말하는지 아세요? 네. P로 시작하는 에센스? 근데 보면 유효 성분이요. 100% 다일 것 같냐는 거죠. 뉴스킨 제품은요. 유효 성분을 40%를 넣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타사 제품은요. 20%를 넣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론 한국은 5에서 10%만 돼도 통과가 된다고 해요. 특히나 천연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건 천연 성분이 1%만 들어도 천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천연 화장품의 진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나머지 그럼 60%는 증량제라고 해서 60%가 채워지고 여긴 그럼 몇 프로죠? 80% 증량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그리면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거 지금 키워드 쓰고 계신 거죠? 이따 다 말씀해 보실 거예요. 너가 이 그림만 봐도 정말 피부에 만약에 네가 예를 들어서 재생에 정말 신경 쓰는 아이야. 그럼 재생이라는 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40% 들어간 게 낫겠어? 20% 들어간 게 낫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게임 끝이죠. 그런데 유효 성분 둘째 치고 증량제에서 내가 알려줄게. 증량제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정제수요. 맞습니다. 정제수, 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거 오일. 세 번째 알코올. 네 번째 첨가제. 이 네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뉴스킨 건 약산성이죠. 약산성과 침투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뉴스킨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 이건 공통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제수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나 들어가요. 이거 말고 오일부터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오일 종류에 뭐가 있나요? 미네랄 오일이라고 말하는 광물성 오일이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은 어디에서 추출한 거죠? 네, 석유요. 석유는 등급이 있잖아요. 가장 가볍고 위에 뜨는 건 비행기, 자동차, 가운데 있는 걸 정제했을 때 미네랄 오일이 나오는 거고요. 밑에가 벙커씨유, 그 다음에 콜타르라고 하는 아스팔트 원료로 구분이 돼요. 미네랄 오일의 부분은 원래 필요가 없어서 다시 땅에 묻었던 층이고요. 묻는 과정 중에 손에 묻었는데 이게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테스트들을 거쳐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1960년대 석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화장품과 약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석유가 주 원료이기 때문이에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들은 석유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분자 구조가 있으면 뭐 여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 여기 비타민 분자 구조가 있으면 천연이 예를 들어 C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비타민은요, C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처음에 2시간 정도는 비타민이 들어왔네 라고 반응을 하지만 2시간이 지나면 이거 가짜다 라고 배출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간에 또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석유에서는 비타민과 약과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원료가 나오는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 오일은 미네랄 오일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동물성 오일이 있어요. 돼지기름, 민키 오일 이런 것들, 라놀란 들어보셨죠? 바세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이 있겠죠. 마지막 식물성에는 호호바, 스쿠알란,
알란토인, 코코넛 이런 것들이 다 식물성 오일인데 뉴스킨은 어느 오일을 쓰실 것 같으세요? 식물성. 네, 뉴스킨은 식물성 오일만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광물성과 동물성은 강제 보습이라는 걸 해요. 강제 보습은 얼굴에다가 주방용 랩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방용 랩을 씌우면요 피부가 어떻냐면 일단 숨을 못 쉬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고요. 겉에서 오일이 자꾸 들어오니까 원래 내 오일인 피지 생성이 안 되게 돼요. 그럼 사람이 발랐을 땐 촉촉한데 안 발랐을 땐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 부족보다 유분 부족이 훨씬 많아요. 피부 타입에서. 그런 강제 보습의 원리가 있어요. 대신에 발랐을 때는 수분이 못 날아가게 이렇게 막을 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촉촉해지긴 해요. 그래서 단점이 훨씬 많은 오일인 거죠. 동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식물성은요 피지 맛과 똑같아요. 숨도 쉬고요. 공기 중에 수분도 들어오게 하고요. 노폐물 배출도 용이하고 그래서 피지와 가장 흡사한 게 식물성 오일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식물성 오일만 씁니다. 오일 됐죠? 자, 그 다음에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에 화장품에 쓰이는 알코올이 한 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크게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세틸 알코올을 씁니다. 뉴스킨이 어떤 알코올을 쓸 것 같으세요? 세틸이 맞아요. 얘는 좀 비싸요, 원료가. 두 개가 다른데요. 알코올은 화장품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청량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는데 이걸 섞는 유화 역할도 해요. 근데 얘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은요 친수성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들어있는 미스트나 화장품을 쓰게 되면 얼굴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날아가요. 친수성,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연성이 있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 이런 것들을 라이터 켜가지고 뿌리면 쫙 불쇼가 됩니다. 대표로 A사 거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한 50cm 정도 불쇼가 돼요. 그런 걸 입에다 뿌리는 거죠. 그리고 화장 미스트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남성용 스킨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홀로 집에 영화 보면 나홀로 집에 알아요? 네. 다 아시는구나. 거기 아이가 아빠 스킨 바르고 이러잖아요. 되게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그리고 세틸 알코올은 배수성이에요. 물과 친하지 않아요. 물은 두고요. 자기 역할만 하고 날아가요. 그리고 비가연성.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킨 미스트는 뿌리면 뿌릴수록 건조한 느낌이 없는 거죠. 있죠? 다음에 첨가제인데 첨가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향도 들어가고요. 방부제도 들어가고요. 색소도 들어가요. 그럼 뉴스킨 건 천연만 써요? 그건 아니에요. 피부에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인공향도 쓰고요. 천연향도 쓰고요. 인공향, 합성향들을 무분별하게 쓰게 되면 폐암에 걸리기 되게 쉬워요. 그 버터맛 팝콘 좋아하는 분 계세요? 카라멜 맛 팝콘? 영화관 가면 많이 드시죠? 그게 실제 버터가 들어간 게 아니라 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섬유 탈취제, 향수 이런 거 향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병이 기관지가 약해지고 폐 쪽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버터맛 팝콘을 일하시는 분이 암에 걸려서 그 회사를 소송해서 이긴 사례도 있어요. 향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색소도 그렇고요. 방부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부제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파라벤이죠. 우리 거는 천연 방부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합성 파라벤이 들어가요. 계면활성제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성분이 중요하냐? 성분보다 용량이 중요해요. 제 친구가 화학연구원이거든요. 뭘 만드는 애냐면 그 핸드폰 뒤에 카메라 붙어있죠. 부속품들을 붙이는 그 본드를 만드는 연구원이에요. 근데 제 친구 모임에 나갔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신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위험도가 검증되지 않았어.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차라리 검증된 게 더 나은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대박이다. 나는 화장품 배우면서 들은 건데 야 네가 말하니까 진짜 좋은 거 알았다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파라벤은요 이 정도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검증된 안전한 방부제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씩은 회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어플을 믿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앱을 만든 그 개발자들은요 전부 문과 출신이에요. 연구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무슨 그 기준 검사하는 그 기준치를 가져다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검사치도 반박글이 되게 많아요. 그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분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그냥 맞아 우리도 파라벤 들어가.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의 불편함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히려 기준치를 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검증된 방부제나 첨가제들은 괜찮아. 왜냐하면 뉴스킨은 아주 조금 쓰고 그 역할을 하게 만들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거 파라벤 안 들어갔다 그러고 우리 거 파라벤 천연이라 그러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면활성제도 마찬가지예요.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가고요. 뭐 추출을 코코넛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만큼만 들어가요. 단 씻어내는 제품들 있죠. 샴푸, 바디워시, 바디밤 먹지 마세요.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씻고 발라서 헹궈냈을 때 문제 없는 거지 그걸 데모난다고 계속 드시면 축적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조금 밀레니얼 방식으로 데모도 바꾸셔야 합니다.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약산성이죠. 알칼리성이 있고 약알칼리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약산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요. 우리 피부는 어디죠? 약산성이죠. pH 4.5에서 6.5까지가 약산성입니다. 얘가 약산성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피부가 약산성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세균으로부터 보호. 맞습니다.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살 수가 없고요. 알칼리 환경에선 기절은 하지만 살아요. 강알칼리로 모낭충을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것처럼 기절하는데 다시 살아요. 약산에서는 죽어요. 근데 피부가 산이면 어때요? 타겠죠? 위산 같은 게 피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겠죠? 약산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피부가 약산이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1차 보호막인 피지막이 약산이에요. 그래서 피지막을 잘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씻으실 때 뽀득뽀득하게 씻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뽀득뽀득한 세정제들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바디바로 씻거나 바디워시로 씻거나 어때요? 피부가 매끈매끈하죠. 미끈하고 보들보들하고. 저는 그 데모날 때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미끄덩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미리 말해요. 이거를 씻잖아. 온천욕한 것처럼 엄청 매끈하고 호송해라고 말해요. 미끄덩거린다는 얘기를 안 해요. 불편하겠지만 온천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온천욕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약산성이어야 한다 피부는. 그래서 의사들은 아침에 뭘로만 씻으라고 하죠? 물로만 씻으라고 하죠. 물로만 씻으면 어떻죠? 미끄덩거리죠. 그게 정상의 느낌이에요. 약산성 피지막은 뽀득하게 씻으면 4시간 정도는 생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균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맨손으로 뽀득뽀득한 그 주방세제를 계속 만지는 주부들이 걸리는 게 뭐죠? 습진도 균에 의한 거고. 그리고 발도 뽀득뽀득하게 씻었는데 하루 종일 막 통풍 안 되는 신발을 계속 신고 있어. 발에 뭐가 생기죠? 무좀도 균에 의한 거고요. 이불에서 오는 진먼지 진드기도 균이고 모낭충도 균이고 여드름도 균이고 우리 피부는 균이 살 수 있는 모든 동물의 균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피지막이 잘 지켜지면 균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 성인의 98%는 전부 모낭충을 갖고 있는데 그 2%가 아마도 뉴스키너인 것 같아요. 그죠? 없는 모낭충 없는. 근데 침투력은요 리포존 공법이라는 걸 써요. 또 아미노 킬레이트라는 걸 써요. 리포존 공법은 쉽게 말하면 잘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만하고 지구보다 더 큰 게 태양이죠. 태양이죠. 근데 보통의 피부가 이 지구라고 하면
화장품 성분이 태양만 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뉴스킨에서 리포존 공법을 쓰는 이유는 화장품 분자를 농구공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아미노킬레이트는요. 피부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아닌 건 전부 막아요. 화장품이 진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킬레이트는요. 화장품 분자를 전부 단백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원래 내 피부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미노킬레이티드 공법이에요. 이거는 파마넥스 제품에도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썼을 때 산도 쇼크도 겪을 수 있고요. 그쵸? 처음에 쓰면 정화반응 겪는 분들 있으시죠? 좁쌀 여드름이 난다던가 뾰루지가 난다던가 너무 건조한다던가 당긴다던가 붓는다던가 붉어진다던가 등등의 적응 반응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많이 흡수돼서. 실제로 그리고 피부에 수분도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적응 반응을 겪으세요. 그런 분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는지 꼭 여쭤보세요. 진짜 조금 드실 거예요. 물은 내 체중 곱하기 30ml를 드시면 되는 거고요. 50kg인 사람은 1500ml가 적정량인 거고요. 물을 드셨을 때 뇌부터 쓰기 때문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피부는 맨 마지막에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계속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맨 바닥에 물 없는 바닥에 물 부으면 어때요? 튀죠? 근데 물이 좀 촉촉한 논바닥에 물 부으면 샥 스며들죠? 뉴스킨 제품이 처음부터 잘 작용하려면 원래 나한테 물이 많아야 해요. 그래서 시너지를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동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최소 하루에 한 번 보시고 누군가한테는 꼭 3번은 얘기해 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저처럼 말하시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피부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부 구조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피부 구조는 그 제품에 맞는 커리큘럼에 맞게끔 매 시간 해드릴 거예요. 약간만 얘기해드리면 여기 표피라고 하는 내가 만질 수 있는 피부가 표피예요. 그래서 뭔가 상처가 났는데 피가 안 나고 껍데기만 까지죠. 이건 표피가 다친 거고요. 피가 나면 진피가 다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피는 두께가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두껍잖아요. 실제로는 양파에 투명한 껍데기 있죠. 그 정도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진피가 있고요. 우선은 약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모공이에요. 모공. 머리카락이 있는 걸 전부 모공이라고 해요. 얼굴에도 모공 몇천 개 있죠. 여기에는 피지선이 있고 여기가 피지샘이에요. 그래서 피지가 점점 쌓여서 이렇게 배출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땀샘이에요. 땀샘.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원래 기름하고 물은 안 섞이지만 사람은 피지랑 땀이 섞여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피지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천연 피지막이고요. 얘가 pH가 4.5부터 6.5까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모공 하나당 건조하신 분들은 한두 마리의 모낭충이 있고요. 지성이신 분들은 7, 8마리까지도 한 모공에 살아요. 그래서 얘네가 밤에 기어 나와서 여기서 교배도 하고 하룻밤에 50개씩 알도 까고 그다음에 죽고 똥도 싸고 이러니 모공이 모낭충이 많아지면 뚱뚱해져서 넓어지고 더러워지고 모낭충 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막은 잘 지켜줘야 한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모낭충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 얼굴에서 기어나오는 건 모낭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3분의 1 크기인데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 그 유튜브에 있는 식초를 발랐더니 모낭충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모낭충에 관련된 영상이 많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